자기 힘을 주장하지 않는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한층 격렬해지는 생존 경쟁의 장에서 인간은 어떻게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 길은 단 하나, 현세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서 벗어나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일이라고 노자는 말한다. 사람들은 모두 의욕에 넘치지만 나는 멍하니 모든 것을 잊고 있다. 나는 어리석어 무엇 하나 분별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명민하지만 나는 도리에 어둡고 어리석다. 나는 정처 없이 출렁이는 바다이며 그냥 스쳐가는 바람이다. 사람들은 모두 유능하지만 나는 우둔하고 촌스럽다. 나 홀로 사람들에게서 멀어져 자연이라는 어머니 품에 안기리라. 노자가 말하는 나라는 주체성은 세상 사람들이 한결같이 나아가는 길이 아니다. 바다처럼 형체도 없이 출렁이고 무작정 부는 바람처럼 어떤 세속적 개념으로 잡을 수 없는 자유의 주체성이다. 예, 요게 그 20장에서 그 황 선생님 그 인생과는 비슷하지 않아요? 멍청하니 뭐 모든 걸 잊고 분별하지 않는다. 36개에서 나오는. 예? 36개에서 기본적으로 여기 우리 책은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노자를 정리하려면 이 도개념을 좀 명확하게 알면 한 방에 정리가 돼요. 이 논어도 그렇지만 이 노자도 도울도 이 출토 자료를 감안하지 않아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죠. 이 펜들이 다 이러지. 예? 이 길도자죠, 물론. 이 길도자인데, 길도자의 가장 오래된 글자 원형,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 각골문에는 없어요. 각골문에서는 유사한 글자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금문, 청동기에 있는 이 글자 모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뭐 그림 실력이 별로 안 좋아서,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랭자가 원래 사거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사거리 가운데에 사람이 있거나 머리가 있는,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직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들 좀 그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기본적으로 이 도라는 글자는 모든 것을 포괄, 그 다음에 전체, 그런 의미가 되는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동쪽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길도자로 보면 이 글자대로 해볼게요. 길인데 요건 이제 가랭자의 뜻이에요. 길도자의 뜻이지만 말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흔히 번역할 때 갈 수 있는 길은,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는 도는 어떻게 번역해도 돼요. 예. 다만 이제 원래 뜻을 이제 본인이 별도로 새겨야죠. 이 상도는 요즘 도덕경은 상자로 되어 있지만 본래는 항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단본, 그 다음에 90년도에 출토된 그 주간에는 이게 항자로 되어 있고, 이 항이라는 글자는 두 가지 발음이 나요. 이거는 일정함, 그런 뜻으로 항이 되는 거고요. 긍이라고 발음이 나는데, 이 긍이라고 할 때는 전체와 보편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를 글자대로 먼저 번역을 하자면 이거예요. 갈 수 있는 길, 가는 길은 우리가 일정한 도가 아니다, 뭐 항상의 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하잖아요. 예, 불변의 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취지로 살리면 이게 어떤 뜻이 되냐면,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길은 보편적인 열려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뜻이 돼요. 이렇게 얘기해도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거 갖고 오셨나 새로? 예.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말을 할 때는 언어가 되죠. 언어가 될 때는 이제 명칭이 되고요. 글로 쓸 때는 뭐가 돼요? 글자가 돼요. 그래서 원래 명칭이나 명사를 사전적인 정의가 뭐냐면 개념의 언어적 표현이다라고 그래요. 어려운가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언어나 문자로 표현한 게 보통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의 어떤 개념, 예를 들면 떡이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생각할 때 그거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떡이라는 말을 할 때 떡은 명칭이야. 그리고 글자를 쓸 때는 떡이라는 글자가 되는 거죠. 이제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개념 속에서의 떡과 실제 내 앞에 있는 이게 떡이라고 한다면 이 떡은 개념 속에서 표출된 거라 개념하고 완벽하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아무리 말로 잘 표현해보고 글자로 잘 설명하려고 해보세요. 그게 완벽하게 돼요? 안 되니까 그런 거 있잖아 뭐 그다음에 뭐 그래 바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로 표현한 거라든가 글자화 되는 것은 내 개념 속에 있는 내 생각하는 속에 있는 보편적인 다양성을 그대로 드러낼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학을 한 사람들은 이 노자 도덕경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수필식으로 번역하려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로 할 수 있는 도는 진짜 도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오해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뭐 의미는 통하죠. 말로 할 수 있는, 말로 표현되는 도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길은 보편적인 열려있는 길이 아니라는 뜻이 돼요. 왜?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미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내가 선택해서 뭐 한국어면 한국어, 경상도 사투리면 경상도 사투리로 표현을 해서 규정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거를 그대로 다 드러낼 수가 없다는 뜻이 돼요. 근데 왜 노자는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노자 도덕경 이게 몇 장이더라? 17장이던가 앞에 나왔나? 아니야 그거 말고 노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도 지금 얘기하는 건 현행본 말고 그 70년대, 90년대에 발굴된 노자 도덕경에 의거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여기는 없죠. 위자가 먼저 있던가. 이거 아마 찾아봐야 되겠는데 강의지 명월 가만히 있어봐. 노자 도덕경 거 한번 봐. 강위지명 말대. 맞아. 이 대자 생각이 안 나냐. 진짜. 요즘에 이런 쪽에 관한 연구가 엄청납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그리고 노자 갑을병 세 가지 판본이 발굴될 때 93년도에 발굴돼요. 그때 갑을병본과 함께 발견된 책 그 주간 이름이 뭐냐면 들어본 학생이 있을 거예요. 오늘 물 얘기도 좀 많이 할 텐데 테일에서 물이 나온다. 테일이 물을 낳는다. 근데 원본은 이게 대자예요. 후세에는 이게 이제 데일이나 테일이라는 게 이제 혼용돼서 쓰이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 강자는 억지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글자화했을 때 도가 되고, 억지로 이름을 붙인다면 대라고 한다. 그러니까 도라는 거나 대라고 하는 것이 개념 속에서는 똑같은 거를 표현한 거에 불과해요. 글자화할 때 도라고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그 어떤 것, 우주 만물, 나중에 의미가 이제 확장되면 법칙이라는 뜻도 되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길은 보편적인 길이 아니며, 왜? 사람이 사방으로 동시에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 노자 철학의 차이가 이거예요. 공자는, 이거는 자연이죠. 자연이고 전체죠. 나누지 않은. 근데 사람은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렇죠? 어느 쪽으로인가 가. 근데 그 프루스트의 시에도 나오잖아요. 가지 않은 길. 예? 안영신 선생님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길을 말고 다른 길을 돌아보면서 안타까워하거나 후회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 후회는 아니고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예. 뭐 예를 들면 뭐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뭐 근데 육아는 어차피 사람은 하나의 선택지를 가지고 가니까 그 기준, 그 시공간에서의 기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게 유교 철학이고요. 도가는 이 자체를 완전 부정하진 않아요. 특히 노자는. 인정은 해요. 다만 다른 열린 가능성을 함께 보면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장자는 이런 건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자 철학이 상당히 과격합니다. 이 뒤 문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명칭, 언어고요. 요거는 동사예요.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보편적인 이름이 아니다. 그러니까 글자화되거나 언어화돼 버리면 머릿속의 개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도나 상명은 개념에서 가리키는 도와 명이고요. 가명이나 가도, 이름 붙일 수 있는 거라든가 갈 수 있는 거라든가 말할 도자로 봐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뭐예요? 이렇게 표출이 된 거죠.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보편적인 세계고 요거는 현실 세계죠.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언어로 표출하거나 글자화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노자가 고백하잖아요. 억지로 글자화해서 돌아온 것뿐이고 억지로 이름 붙이자면 그냥 크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자기가 의도하는 만물을 포괄하는 하나의 원리를 내가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로 표현하든 글자화하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도라는 글자고 그 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라고 하는 글자를 노자가 도에 거의 대명사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큰 거예요. 아주 크다 보니까 이거 나눠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자에서는 일자도 똑같이 써요. 예. 근데 이 주간이 발굴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논란이 엄청 많아요. 이 대일 혹은 태일이 별이름이다 혹은 조물주의 명칭이다 이런 설도 있고, 또 요즘에 많은 학자들은 대와 일은 거의 동일한 개념이고 도에서 물이 나온다. 도가 물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많이들 하죠.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오행에서 이 그 수의 의미하고는 좀 약간 차이는 있어요. 무관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홍범편에서는 오행의 순서가 어떻게 돼 있죠? 왜 이렇게 요새 글자가 안 써지냐? 약자로 쓰지 뭐. 수화 목금토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생수의 순서라고 그래요. 1, 2, 3, 4, 5. 그 다음에 68, 90을 성수라고 그러죠. 우리가 생성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예. 이 수가 가장 먼저예요. 예. 나는 진하게 보이는데 흐리게 보이시죠? 예. 이게 현실화돼서 그래요. 아니요. 내가 쓰다가 바꿨나 봐. 교학제서 갖고 오셨어? 근데 왜 다 품질이 이렇지? 아니야. 됐어. 이따 쉬는 시간에 좀 보충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노자가 됐습니다. 예. 도와 대와 한일자와 상징 비유로는 물, 또 어린아이, 유아. 이거 맞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보편과 현실, 그러니까 보편과 여기 이제 뭐 구분, 개체, 예. 뭐 선택, 이거는 이제 가능성, 예. 이 일분수하고는 좀 구분이 돼요. 예. 물론 이제 도와 이 개념을 후대에는 연동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보통 도와 이를 구분할 때는 도는 보편 세계에서의 하나의 원리, 이는 현실 세계에서의 원리로 구분하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이라, 그러니까 형식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만물의 원리는 하나인데 개체 사물에 각각 나뉘어져서 내재되어 있다. 이게 이일분수론이잖아요. 근데 도화의 개념에서 보면 도는 자연의 보편의 세계를 총칭하는 것이고 이는 현실 세계의 어떤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라 좀 다르죠. 예. 어쨌든 이 방식은 뭐 안영 선생님은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요. 뭐냐면 우리가 길이 있으면 가야 되고, 그렇죠?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소통을 해야 되면 글자를 쓴다든가 말을 해야 돼요. 노자 스스로도 아니 억지로 왜 글자를 써서 골치 아프게 만들어? 억지로 말을 해버렸잖아. 그렇죠? 예. 내 정확하게 니들한테 얘기는 못하지만 억지로 글자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명칭을 쓰든 글자를 쓰든 이게 뭐예요? 선택을 의미하고 개체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과 반드시 일치할 수가 없어요. 유사하게는 갈 수 있겠죠. 계속 설명하고 그러다 보면. 근데 선택하다 보면 우리가 선택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크게 보면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선택하더라도 어느 날은 피자 먹고 싶은 날이 있고 어느 날은 칼국수 먹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공간에 따라 달릴 수도 있고 뭐 대구 가면 막창을 먹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처럼 먹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이 도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슬만 먹어. 예. 금방들 알아듣는구만. 예. 그러니까 이런 데서 뭐가 나오냐면 구분이 나오고 구분이 나오면 차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인도라는 걸 따로 설정하게 되죠. 자연의 도가 아닌 인도라는 걸 따로 설정하게 돼요.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윤리죠. 인의예지. 그러니까 노자소독경에 수없이 나오는 게 뭐예요? 큰 도가 없어지고 나서 인이 나오게 되었고, 인이 쇠해지니까 의가 더 필요하게 되었고, 법도 똑같잖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법을 만들 수밖에 없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지식인들 도울 정도가 빨리 지적해야 될 건 뭐냐면 법만능주의를 극복해야 돼요. 우리나라 가장 심각한 문제죠.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착각이에요. 왜? 자꾸 쪼개면 쪼갤수록 이건 뭐예요? 노자식으로 말하면 자연을 왜곡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규정하는 것보다는 공론화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승화시켜 나갈 생각을 해야지, 모든 거를 오늘 아침에 또 뉴스에 났더구만. 만취 운전자가 택배 오토바이 받아서 택배 하던 오토바이 배달 사망한 사건. 여지없이 누구예요? 아니, 윤창호법인인가? 예. 박살나는 거죠. 예. 특히 또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학생들 다니는 길을. 스쿨존. 하여튼 이름 붙여가지고 무슨 법 엄청 만들어요. 이게 올바른 방향입니까? 예. 예, 어제도 얘기했지만 김영란법 말도 안 되는 거. 예. 그러고서 농민들이 불만을 표시하니까 지난 명절은 예외적으로 10만 원까지, 이게 왜 갈비 세트 같은 게 5만 원짜리가 없으니까 농축산물에 한해서 10만 원까지는 김영란법 적용 안 했는데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노자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인 선택은 부득이 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노자적인 최선의 삶은 뭐예요? 선택했으면 적어도 가끔쯤은 다른 선택과 다른 선택을 한 그 삶을 아울러서 생각하면서 자기 삶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선택만 무조건적으로 강요하거나 남과 비교해서 내 선택을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후회하거나 그러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 다음 기절이 뭐냐면, 이렇게 끊어요. 물론 다른 지석도 있습니다만은 요새는 정론이 됐어요. 어떻게 끊는 방법이 있냐면, 무는 천지의 시작을 이름한 것이고 유는 만물의 어머니를 이름한 것이다, 이런 번역도 있는데, 이건 요즘은 거의 결론이 난 게 그렇게 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무명, 이름이 없는 것은 자연의 시작이고 이름이 있게 된 것은 만물이 구분되는 근원이다, 어머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지금 얘기를 들으면 뭐예요? 우리가 현실 속에 살려고 그러면 명칭을 가지고 만물을 구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천지자연에서 무슨 원래 이름이 어디 있어? 그건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념을 적용해서 시공간에 따라 구분한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말이 한 방에 이해가 되죠. 예. 그러면 무명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현실적인 유명, 구분이라든가 편견이라든가 상하 구분이라든가 분별, 이걸 넘어서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그 프린터 나눠준 거하고 연결되는데 요게 이제 도가에서 말하는 무명론인데 공자는 뭐라고 그래요? 무명이란 말은 아예 없고 정명을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을 바로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도 그걸 아는 거예요. 명이라고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공자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명을 부정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유교 철학이고 공자예요. 근데 노자는 유명은 인정을 하지만 무명의 세계를 함께 보라는 얘기예요. 계속 첫 장부터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표 갈 수 있는 길, 말할 수 있는 도, 그 다음에 보편적인 도, 이거를 늘 아울러서 보자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자는 현실 속에서 일단 우리가 부여한 명칭이나 글자를 가능한 하면 내 개념 속에 있는 그것과 일치하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정명론이에요. 그러니까 명은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명을 바로잡는다는 얘기니까 명을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명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고 도가, 노자나 장자는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이 유명을 완전 부정하지 않아요. 그들도 말로 표현하고 글자화해서 남겼잖아요. 보다 중요한 거는 무명의 세계를 기준으로 해서 현실 세계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되잖아요. 우리가 현실 세계를 구분하면 아, 이것은 책이고 이거는 보드마커다. 그럴 때는 이 명이 뭐가 돼요? 명칭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은 뭐 학생이고 나는 뭐 교수다. 이럴 때는 명분. 신분을 구분하는 걸 명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정명을 주장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명칭도 바로잡고 명분도 바로잡아야 된다. 그럼 이런 주장이 왜 나왔냐? 공자 당시부터 철제 농기구가 보급이 돼요. 요즘 말로 말하면 컴퓨터, 스마트폰이 보급이 돼요. 스마트폰 보급이 돼서 달라진 거 여러분들 별로 실감 못 하나요? 일단 MP3 사라졌어요. 카메라 사라져요. 예. 그 다음에 옛날에 왜 저장한다고 디스켓 뭐 네모진 거, 그 다음에 조금 뭐 3.5인치 이거 다 그 처치곤란하네요. 저 집에도 쌓여 있고 그 다음에 또 CD로 굽는다고 공 CD도 몇 박스 사놨는데 학교에 기증을 했더니 학교도 쓸 필요가 없어. USB도 요새 예전에 하드드라이브보다 용량이 커요. 조그마한 USB가. 제가 학교에서 선물 받은 게 32기가던데 32기가면 뭐 우리 아래 한글 파일 같은 경우는 뭐 예? 매 수천 수만 건을 기록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별로 실감 못 하겠지만 사운드 카드 예. 별로 실감 못 하시죠? 저는 이 음악 감상을 좋아해 가지고 이 사운드 카드 조금만 업그레이드 되면은 용산 가서 그거 사고 요새 와이파이 여러분들 그것만 알지만 옛날에 모뎀이라고 해서 BPS 삐비빅 해가지고 연결하는 거, 야 그때 2400 BPS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은 광랜으로 다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쓰는 용어들이 다 뭐예요? 한글이 아니야. 왜 한글이 안 돼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변혁의 속도를. 농협혁명기에는 이걸 심경이라고 그래요. 깊이 갈아엎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같은 땅에서 똑같은 작물을 연달아 짓질 못했어요. 근데 땅을 갈아엎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생산량이 남아돌아. 그 다음에 천자나 제후들이 분열하고 권위를 잃게 되니까 거기에 소속돼 있었던 대량의 수공업자 기능공들이 민간으로 터져. 이 사람들은 땅도 없고 오로지 기술밖에 없어. 그럼 그 사람들이 뭘로 먹고 살겠어요? 당연히 아이디어를 내서 제품을 만들어서 바꿔 먹게 되고, 바꿔 먹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유통업자가 생겨요. 예전에 없었던 상공인이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국가기관에서 명칭을 부여하는 뭐 그런 기관도 없는데 내가 어떤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름을 어떻게 붙여? 결국 하면 뭐예요? 예전에 유사한 걸 갖다 이름을 갖다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어에 나오잖아요. 원래 고라는 숫자는 제사 때만 쓰는 사각형의 숫자예요. 근데 그때 나온 막걸리자이든 뭐든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잔으로 쓰는 건 죄다 고라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게 명칭의 혼란이 가져오니까 언어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고라고 하는 명칭을 술잔으로 쓰는데 어떤 사람은 막걸리잔으로 소주잔으로 이해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문제죠. 또 하나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하루에 정권이 3번 바뀌는 나라가 있어. 그러면 예전에는 그나마 혈통으로 유지돼서 권위가 유지됐지만 그 시대는 어때요? 힘에 의해서 권력이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군주라는 명분이 예전에 생각했던 군주라는 기준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힘만 있으면 누구나 다 군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개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한마디로 명을 바로잡자고 하는 얘기지만 첫 번째는 뭐예요? 그 당시에 농업혁명이 초래한 대량의 그런 어떤 새로운 발명, 그거에 따른 언어의 혼란, 또 하나는 대량의 약육강식이라든가 정치사회적인 혼란으로부터 비롯된 가치관, 명분의 혼란. 그러니까 공자는 이 기준을 뭘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명칭은 실제 사물에 따라서 명칭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고요. 명분은요, 그 사람의 도덕성에 따라서 부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자가 춘추라는 책을 쓰는 겁니다. 실제 군주라고 하더라도 군주답지 못한 군주는 군주라는 명칭을 쓰질 않아요. 일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효도도 잘하고 인간성이 괜찮다. 그러면 실명을 드러내요. 이게 춘추필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명칭이라든가 명분을 쓰는 그 구분을 달리하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공자의 춘추필법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춘추를 지음으로써 난신적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게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뭐냐면 기록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몇 천년 이게 전승되거든요. 그러니까 윤마왕 나쁜 놈 해버리면 대대손손 이게 전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죠. 정명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무명은 어떤 의미가 돼요? 명칭도 부정하는 거고 명칭의 구분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명분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군주씨나 남편, 아내, 형제, 자매 이런 구분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자연의 입장에 무슨 명분이 있고 명칭이 있냐 이거죠. 그게 바로 정명론과 무명론의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 상도라고 뭐 부득이하게 읽더라도 요거는 본래 개념이 글자가 원시적인 노잡한문은 항자로 되어 있고 요거는 항상 할 때 항자로 읽는다면 상자하고 통해요. 언제나 일정하면 통하지만 이거를 긍으로 읽을 때는 보편이라는 의미가 돼서 훨씬 더 이 가도와 대비가 돼서 훨씬 더 우리가 노자를 이해할 때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거는 개념이 글자화 될 수도 있고 개념이 언어화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생기는 괴리를 노자나 장자는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글자를 잘 표현하고 아무리 언어로 잘 표현하더라도 실제적인 우리 머릿속에 있는 보편적인 그 개념을 그대로 형성할 수 없다. 기껏해야 어떤 큰 거, 그거 나눠질 수 없는 하나,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고
그 심정을 노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황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보아도 볼 수 없고 만지려고도 만질 수 없다라는 표현들이 다 보편의 그 도를 내가 현실에서 형용할 수가 없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다. 예, 황 선생님 그 다음에 읽으시죠. 천지는 영원하다. 이게 중국 영화 제목이죠? 천장지구. 예. 천지는 영원하다. 이것은 자기가 자기 힘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인도 유명하다. 사람 앞에 서려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사람 앞에 설 수 있다. 내 몸을 잊었기에 오히려 내 몸을 온전히 한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해 자신을 자연에 맡기고 때의 변화에 순응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변화할 수 있는 주체성을 지닌 인간은 번뜩이는 지혜의 빛과 의지의 불꽃을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는 존재여야 한다. 노자는 너무 넓어서 어떤 관점으로도 포착하기 힘든 인격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보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게 화광동진인데, 그건 따로 뒤에 나오니까 또 설명하고, 원문만 보세요. 하늘은 길고 땅은 오래다. 여기 붙여서 천지자에는 장구하다. 그런 의미죠. 예. 영원하다. 천지소위 능장차구자. 천지자연이 뭐뭐 할 수 있는 까닭이죠. 오래가고 또한 이것도 오래 구자인데, 길다고 할까? 길고 또 오래 갈 수 있는 까닭은 뭐 때문이냐? 그 스스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장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산다고 하는 것도 되고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장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남이 있는 것은, 시작이 있는 것은 끝이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장자는 인생에서의 시작과 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응결된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고, 죽음은 기가 분해된 것일 뿐 사람의 생사는 구분이 없다. 자연의 하나의 변화의 양상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따라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노자가 굉장히 장자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현세에 관심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장자는 현실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따라서 성인은,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여러분들이 또 개념적으로 다시 한번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 성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유교에서는 도덕적 최고의 이상적인 경지를 성이라고 해요. 예. 왕은 뭐죠? 정치적인 최고 이상. 안용희 선생님 이거 기억 못하죠? 군자의 개념이 뭐예요? 예? 여기 우리 이쁜 제자들은 다 알 거야. 군자가 뭐야? 수비치하는 사람. 그러니까 봐보세요. 수기를 왜 해요? 유독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시인 혹은 뭐 안인이라고도 하죠. 남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게 위정자죠. 그래서 유교 고전에 나오는 군자는 이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물론 가능한 공자맹자의 주장은 이거예요. 유덕자가 위정자여야 된다. 그리고 위정자는 덕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유교의, 이거 한마디로 유교의 정치사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수기치인 타령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유덕자의 정점이 바로 성이에요, 성. 그러니까 성인은, 유교 고전에 나오는 성인은 유덕자의 최고 이상적인 경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왕은 뭐예요? 당연히 위정자의 최고 경지, 왕의 본래 뜻이 천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황이라는 단어를 딱 보면 여러분들은 99%가 우리나라 번역판 뭐라고 그래요? 성스러운 왕 아니면 그냥 성왕 이러는데 성왕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도덕적으로나 지위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을 성왕이라고 한다. 그런데 노자 장제에도 성인이라는 용어가 무수하게 많이 나와요. 그거 웬일이냐? 유교적인 의미로 성인이 나올 때는 노자 장자가 아주 비꼬아요. 왜? 윤리도덕을 노자 장자는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인 구분인데. 아까 말했듯이 무명론의 기본 논리는 뭐예요? 가치 판단이나 사실 판단 일체를 다 부정하는 거거든요. 또 어려운가? 사실 판단이 뭐예요? 아, 이거는 떡이고 이거는 보드마크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 이게 사실 판단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볼 때는 안소연이 이쁘다, 밉다. 또 웃네, 이쁘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가치 판단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구분해 버리거든요. 판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누는 거잖아요. 예. 나눔이라는 데서 판단이 나오고 비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자장자를 읽을 때 성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노자장자가 삐딱하게 본다고 할 때는 아, 이거는 유교적인 성인 개념이기 때문에 비판하구나. 그런데 노자장자도 이상적인 경지의 하나로서 성인이라는 용어를 쓸 때가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에서 쓰는 용어예요. 이 특히 장자에 많이 나오는 용어가 지인인데요. 장자에서 가장 그러니까 무의자연의 경지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을 지인이라고 그래요. 요거보다 한 단계 밑에 신인. 그 다음에가 이제 성인. 유사한 개념들이 꽤 많은데 요 개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도덕성을 뛰어넘은 무의자연의 경지에 있는 이상적인 경지에 있는 사람들을 지인, 신인, 성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장자라는 책은 우화이기 때문에 우화의 주인공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사람이 공자예요. 그 다음에 많이 등장한 사람이 공자 제자들이야. 그러니까 장자라는 책을 읽다 보면요, 기가 막혀요. 왜 내가 감탄을 금치 못하냐면, 그냥, 맨 땅에 헤딩한 게 아니라, 공자의 어떤 평생의 행적이라든가, 그 제자들의 문답에서 캐치되는 어떤 특정한 점을 가지고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자기. 그 우화에. 이거 아주 깜빡 속아놓기 쉬워요. 야,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가 보다 할 정도로 아주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예. 근데 거기 등장하는 성인이라든가 뭐 요임금이나 우임금 장자가 좋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 주의를 해야 되는데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이 성인 개념은 유과도가 중첩돼서 쓰는데 유교적으로 말하면 수기치인의 최고 경지가 성왕이고 그 도가적으로 말하면은 무의자연의 최고 경지가 성인이다. 그런 점에서 구분되고 차라리 지인이라는 용어가 장자에서는 더 일반화되어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안영 선생님 책 있으세요? 있는데 저기 차에 있어요. 깜빡이 좀 그냥 학생 맞아. 목이 막다고 두 분이 하시라고 했어요. 좀 쉬었다 하죠. 차 갔다 오라고. 운동 좀 하시고.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